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기업 취업 전문가 윤종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건강보험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따로 시험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법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번에 시험 친 것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평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렵지 않다의 기준을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사실상 뭐 이걸 디테일하게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첫 시험이다 보니까 준비를 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긴장을 하면서 굉장히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셨어요. 오히려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쉽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외우고 있으면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풀었었지만은 사실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을 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용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직계 존속이니 직계 비속이니 가입자니 이런 것들이 좀 많죠. 그다음에 요양기관이니 그다음에 요양기관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꽤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법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 다만이라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다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예외 규정을 하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서 독해를 하실 때, 법을 독해를 하실 때 일반어로 바꿔주시면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로 바꿔주시면은 사실상 가장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를 해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신다라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여기에서 명제처럼 여기라든지 대우를 더해서 대우를 입혀서 이것이 참이니까 다른 것들도 참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역해석을 하셔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특히 법률과 관련된 것들 또는 법률과 관련된 해석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또는 다음과 같은 각 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 조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조건인 거죠.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되면 제외가 되지만은 그 외에는 사실상 제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쯤은 일반 언어로 조금 바꿔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 규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외 규정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조건에 하에서만 예외 규정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일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나온 적은 없었으니까 뭐 벌금이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선생님 시행령까지 봐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시험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용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용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선별급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선별급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선별급여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또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정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어떤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별급여가 지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선별급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느냐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내가 용어를 좀 숙지하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르겠지만은 시행령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학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보면서는 내가 새롭게 공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공부해 놓은 것들을 조금 더 문제화되었을 때는 한 번 더 확인학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는 얘기를 해보죠.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이다. 1조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각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은, 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및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 행복이 아니고 사회 보장 증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국민 행복이 아닌 사회 보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됩니다. 대부분 법률에는 국민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은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입자라고 얘기를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국민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사람, 건보료를 내고 있는 사람인 건데, 이 건보료를 내고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있는 거고 또는 직장가입자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인데 제외 대상, 그러니까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병력법에 따른 군간부 후보생이나 현역병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1년 계약직 교직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제외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80시간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소정 근로 시간이 80시간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규 근무를 한 거거든요. 그 정규 근무 이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1년 계약직 교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걸리긴 하지만은 사실상 되는 부분입니다. 또는 교직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은 전부 직장 가입자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사람은 내야 되지만 급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우리가 법률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 이런 조건들이 있어라고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군간부 후보생 같은 경우는 군 간부의 후보생이에요. 후보생. 그러면 군 간부의 후보생 같은 경우에서는
군 간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급이 나오지 않겠지. 가입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현역병들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니까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단위로 뭐를 합니까? 1급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제외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모든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를 전부 다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증입니다. 요즘에 참 건강보험증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증이 있었는데 대안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가 건강보험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해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땐 예외 없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단어를 보면 좀 싸해져야 돼요. 예외 없다라는 말. 대부분 우리가 법률에서 예외가 없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피부양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는 예외 없이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나 또는 진짜로 부득이한 상황,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안 되는 거죠. 2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 즉 건강보험을 다른 사람이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이건 범법행위인 거잖아요.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령인지도 가끔씩 잘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령인지 아니면은 대통령령인지 이런 것들도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되겠네요. 4번 볼게요.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상 보험급여의 제한, 즉 보험급여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거죠. 보험급여, 즉 보험급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한에 대한 건강보험을 좀 제한하겠다. 누구를 제한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누구를 제한하느냐면 직장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득 월액 보험료, 소득 월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월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내는 보험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을 해야지 우리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안 하면은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완납할 때까지라면은. 그러면은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수 월액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계없이 아니죠. 귀책 사유 반드시 본인이 있어야지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직장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있을 경우에서는 당연히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보험료의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체납을 했어. 그래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못 받는 거야. 그럼 건강보험을 적용을 못 받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납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완납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뭐를 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납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 분할해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적용이 가능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5회 이상이 아니라 1회 이상만 내면 보험급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5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할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뭐 실업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 내가 지금 현재 버는 돈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사람들, 아닌데 정당한 사유 없이 5회는 뭐냐 하면은 다시 분할하려고 했는데 5회 이상 다시 체납이 되면 보험 제한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뭐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이 급여 제한 기한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 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급여 제한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는 보험급여 자체로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기읍과 리을이라고 얘기를 하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가입자가 이 법률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가 있는 거고 가입자가 안 날로부터라는 것들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별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틀리게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진찰과 검사도 요양급여에 들어가는 거고요. 2번도 당연히 요양급여에 들어갑니다. 간호, 예방, 재활, 이송, 처치, 수술 전부 다 요양급여에 들어가는 거죠. 이 외에도 약제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요양급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6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개 다입니다. 정확하게는 요거는 7개가 있는 거고요. 7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답은 6개입니다. 6번 볼까요? 6번.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즉 6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6세 미만의 피부양자, 부양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 풀 때 우리가 복습하듯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도 돼요.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 가입자, 세대주인, 지역 가입자, 세대주인, 지역 가입자, 그 다음에 20세 이상입니다.
18세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미성년자를 그냥 18세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18세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은 암관리법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암관리법에 따른다라고 해서 그러면 몇 세부터 또는 몇 년 주기로 하느냐, 이건 몰라도 됩니다.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것까지는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기읍과 디귿이 맞네요. 답은 이것도 2번이 되겠습니다. 기읍과 디귿인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듯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 일일이 써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시효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거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효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에서 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느냐면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으로 과호 납부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각각 3년입니다. 각각 3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보다 보면 이거는 3년이고 이건 5년이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각 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년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시효는 뭐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갈게요. 7번은 그래서 금방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서류의 보존에 대한 내용이다. 각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양기간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에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류 보존기간은 5년, 약국이라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간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를 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존하는 기간은 5년, 그리고 처방전은 3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그래서 5년과 3년이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5년과 3년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9번 한번 볼까요? 9번. 이거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A에, 그러니까 직장가입자가 A인 거예요. 직장가입자가 A인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조건은 나왔죠. 갑에서 전까지는 A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전부 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도 되는 거고요. 배우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부모님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도
존속까지도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피부양자로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장인 장모님, 내가 여자라면은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인 장모까지도 하는 거다. 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인데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돼요.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의 뭐 며느리, 내 아들 딸의 뭐 그 사위도 만약에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라면 피부양자로 되기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뭐 어찌됐건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봅시다. A의 할머니 직계 존속이죠. 직계 존속이 되는 거고요. 시아버지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그 다음에 남동생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며느리인 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을병정이 됩니다. 갑을병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갑을병정 다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 자, 한번 봅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과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인정기준과 산정기준에 대해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4년이 경과된 때에 이를 조정해야 돼. 요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경과된 때에 뭐를 이를 조정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인정기준은 그러니까 보험료 부과제도의 적정성을 하는데 4년이 경과된 때 요거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때 인정기준은 뭐를 인정하느냐면 가입자의 인정기준을 의미하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입자의 인정기준을 의미하고가 아니라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의미하고, 산정기준은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어떻게 적정하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정기준과 산정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기준은 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로 인정을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부양자일 것인가, 가입자는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다 가입자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의미하는 거고, 산정기준은 보험료 보수 월액 방법 등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어서 B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 보험료 부과 제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그 중에는 직장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적정성 평가할 때는 직장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지역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은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C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A와 C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대한 내용인데 각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의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이 났는데 거기서 나 불복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 심판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 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심판 청구할 수 있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번 문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걸 잘 모르냐면 이 부분 100조가 넘어가면은 대부분 보칙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가다가 좀 많이 힘이 빠지는 데가 어디냐면 보칙이에요. 보칙이 보충하고자 만든 규칙이다 보니까 와 이것까지 알아야 돼? 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직장 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국내 거소신고, 그러니까 살고 있는 곳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거소신고, 살고 있는 곳을 신고하거나 외국인 등록 중 하나를 한 상태이면서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직장 가입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즉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직장 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내 신분을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내가 직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겠죠.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보세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또는 요양급여 정도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입자가 이 사람은 우리가 또 돈을 내줄 수는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입 제외를 신청하게 되면 피부양자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다른 데서 상당한 급여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읍과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 맞는지를 보자고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 기간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6일 말일까지면 당연히
이거는 제외 대상인 거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and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는 공단이 정해주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정해주는 날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공단이 정하는 날짜에, 그러니까 제외하고는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월 2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는데 공단이 정하는 날에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은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고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이다. 달에 있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날에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제외하고는 25일까지니까 이것도 25일 날 내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거 맞는 거잖아요. 이 뒤에 하나가 더 있어도 이거는 없어도 제외하고는 2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 이거는 맞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세대 단위의 보험료를 체납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할 납부 승인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완납할 때까지 체납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기읍과 니은이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3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내용이다. 기역에서 리을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기관이겠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건강보험법이니까 우리가 기관이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건보나 그러니까 건보나 아니면 심평원이에요. 그러면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평원 같은 경우는 의료 행위를 조사하거나 또는 의료 질에 대한 평가 운영을 하거나 이 약이 어떤 식으로 쓰인다라는 것을 정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곳이 바로 심평원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건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공단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공단은 자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과 장비예요. 시설과 장비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면 심평원이 관리를 하니까 심평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평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거죠. 그 다음에 피부양자로 속임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징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건보가 되는 거겠죠. 징수한다. 그래서 건강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건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답은 이제 니은입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약간 사례처럼 나오는 경우들은 많이 없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례가 나온다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질 겁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질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이나 아니면 문제풀이를 따로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따로 강의를 해야 되고 따로 과목이 나와야 될 정도로 어려워질 겁니다. 분명히 어려워질 건데 아직까지는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는 거 맞죠? 대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임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명 당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너무 당연 퇴임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는 당연히 해임되겠죠. 상임 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무 외 영리 목적 상임 임원이잖아요. 상임이면 계속해서 거기에서 출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영리 목적, 우리가 대부분 이제 거의 중공무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영리 목적, 공무원은 사실상 다른 투잡을 띄워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허가를 한다면 비영리 목적으로 한다면 활동을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인 임원이 만약에 강연을 나가요. 강연을 나가는데 돈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돈을 안 받으면 뭡니까? 비영리 목적으로 우리 공단을 홍보하기 위해서라고도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 일부 부담금, 그러니까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내잖아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병원비를 내잖아요. 그것 자체를 본인 일부 부담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선별급여 아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별급여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해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하는 것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별급여를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해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성에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너희들이 조금 더 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요양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이 왜 이걸 요양기관이 내요? 대부분 본인 일부 부담금은 건강보험료를 제외하는 건데 그래서 건보에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3번에 본인 부담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하는 것이 맞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라서. 가입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비급여 대상 비용인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재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국고에서 공단으로 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으로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국고에서 주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뭘로 사용하느냐 하면은 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운영비나,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들인 거죠.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급여라든지 전체적인 거, 보험료 경감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쓰이는 거고, 건강에 대한 증진기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건강검진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흡연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과 관련된 것들은 증진기금으로 쓰는 겁니다. 건강증진기금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 계속 가입자. 이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냐 하면은 내가 실업을 당했어요. 또는 실업자예요. 그러면 실업자면 실업자라도 나는 병원에 가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임의로 이 사람이 다시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가 될 때 그때까지 임의 계속 가입자를 두는 건데, 임의 계속 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상 1년 이상인 사람으로, 1년 이상인 사람인 거예요. 일정 기한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일정 기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예요.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가입자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이미 계속 가입자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실업자라는 거야. 그래서 1년 이상인 사람인 거예요. 유지한 기간이 직장 가입으로서 1년 이상인 거고, 거기에서 자격을 유지할 것 일정 기한 안에 내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2개월 안에 신청을 한 가입자를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신청 후 최초로 내야 될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 기한으로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왜냐하면 보험료를 내야지 자격이 유지되는 거니까. 내가 실업을 했다고 해서, 실업이 되었다고 해서 나 돈 없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피부양자 대상이 돼버려야 되는 건데, 피부양자 대상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자의 보수 월액은 사유가 발생한 직전 월에 보수 월 보험료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잘못됐죠. 왜냐하면 보수 월액 보험료가 산정하는 최근 12개월간,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한 직전 월이 아니라 12개월간입니다. 12개월간의 평균 보수를 가지고 보수 월액 보험료를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 월액 보험료는 그 임의 계속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직장에서 반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수립, 종합계획입니다. 수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10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아니죠. 모든 계획은 거의 다 10년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5년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종합계획과 관련되어서 뭐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가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다.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 2주간 2주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직장 가입자가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그 다음에 휴업, 폐업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가입자가 자격을 잃은 경우도 직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이것도 14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거는 좀 외워두고 계셔야지 됩니다. 요거는. 그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OX 문제와 슬기의 답안이라고 할 때 슬기의 총점은 몇 점인가? 단 OX 문제의 배점은 한 문제당 1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Q1입니다.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의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 무조건 승계된다. 뭔가 요거 찝찝하죠. 무조건 승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의 처분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양수인이나 또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위반을 했으니까 처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반이 되는 거니까 위반 사실을 모르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위반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말이 틀렸으니까 이건 X. 지역 가입자가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는 이거는 경감인데 전자문서로 받거나 또는 자동이체 그러니까 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직원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러면은 그 공립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은 교직원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공무원이신 거죠. 공무원이신 거고 여기에서는 교직원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들을 우리는 교직원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맞네요. 그래서 답은 2점 3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복습하듯이 문제를 풀었어요. 복습하듯이 문제를 풀었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약간의 일반어로 약간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회차를 거듭해 갈수록 좀 반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을 좀 해주시고 계속 반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건보법 한 80점까지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오시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하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회차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